안녕하세요. 유니콘 팩토리의 김태형 기자입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머니투데이 그린 비즈니스 위크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번 그린 비즈니스 위크에 참가한 유망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계시는 트립빌드의 김명준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트립빌더의 김명준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번 그린 비즈니스 위크에 언제 오셨나요? 여기 행사장에는? 네, 저희는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와서 개막식도 같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와서 전시물품 준비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무실이 굉장히 멀리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울산에 있는 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울산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이제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내일까지 계시고 네, 내일까지. 이제 모레 내려가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언제 이렇게 트립빌더를 창업 준비를 하시고 창업을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이디어를 준비했던 거는 2020년 코로나 시즌을 이겨내면서 아이디어를 준비를 했었고요.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건 2021년도입니다. 바로 작년인데요. 네. 작년에 아이디어를 준비한 건 실현시켜 나가면서 애로사항들이 좀 많았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건 앱 개발 사업이었는데 이 앱 개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아예 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으로 네. 전향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피보팅을 했는데요. 2022년도 바로 네. 올해 1월에 피보팅하고 법인 설립해서 다시 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라서 여행 아이템으로 한 창업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행을 주제로 이렇게 창업을 결심하시게 됐나요? 네, 이공계 대학교에서 잘 없었던 것이 동아리 문화였는데요. 특히 여행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동아리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여행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을 했던 주체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행 동아리를 만들고 사람들 모집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1년에 한 33번을 다녀왔습니다. 네. 처음 만들고 나서 운영을 했을 때 33번 다녀올 때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네네. 그때마다 모든 여행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네, 그래서 누구와는 잘 맞고 누구와는 잘 안 맞아서 네. 이걸 약간 데이터화해서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랑 떠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사업을 한번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 여행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여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녔던 분들의 경험 데이터를 네네. 하나하나 수집해서 이걸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성향 분석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트립빌더에서 하시는 서비스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갖고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이번에 성향 분석하는 걸 보여주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한번 줌 맞춰주시면 저희가 성향 테스트를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트립빌더가 준비한 서비스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행 성향을 알아보는 서비스고 나머지 하나는 친구들과 여행 성향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봐주는 궁합도 서비스인데요. 네네. 첫 번째로 일단 성향 분석해보는 과정부터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네, 저희 성향 분석은 하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여행 준비부터 여행 종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네. 이 시나리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경험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싸지만 선호하는 시간대를 네. 선호해서 이렇게 하고요.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을 때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는지까지도 예측을 예. 하는데요. 저는 좌석 등급, 네. 기내식 등급, 공항 라운지 네. 이용하겠습니다. 요런 거를 하는데 성향 테스트를 하는 데는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한 3분 정도 3분 소요되는 정도? 걸로 보이고요. 이 3분도 맥시멈입니다. 최대 3분 정도 걸리고 네. 짧게는 1분까지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천호에도 여행을 다니는 타입이고요. 그랬더니 맑아졌다. 네,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다 작성을 하셨네요, 하나씩. 네, 맞아요. 그다음에 티켓을 발급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네. 저는 오프라인 셀프 체크인을 주로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리를 선호하는 것도 네. 저는 창가 자리를 예. 좋아합니다. 줄 설 때도 가장 먼저 줄 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기다렸다가 줄 짧아지면 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행동 유형에서 다양한 성향들이 같이 연결성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줄이 생기면 뒤따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식당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현지 아. 분위기를 좋아해서 네네. 네, 현지 특화 분위기, 그 다음에 SNS 핫플레이스, 그다음에 좀 즐겨 먹던 거 위주로 네. 찾아보는 타입입니다. 그다음에 식당에 도착했을 아.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합니다. 음. 그래서 메뉴를 읽을 수 없어서 어떤 메뉴를 고를지 어려움을 네네. 겪고 있을 때 저는 일단 사진을 먼저 보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예. 웨이터에게 추천을 받고 음. 정말 웨이터도 잘 안 온다 싶을 네. 때는 주변에 있는 음식들을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다음 밥 먹고 이제 카페로 이동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커피까지. 네, 이 카페도 저는 SNS 핫플레이스, 예. 그다음에 좀 특색 있는 곳, 그다음에 좀 맛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네. 좀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있는 데로 찾아가는 타입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행의 모든 순간을 다 체크를 하는 거네요, 자기가. 네, 맞습니다. 아. 그나마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필요하지 않게끔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질문들만 추려서 아. 만든 알짜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성별과 나이 정도를 입력을 하는데요. 네. 네.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이거는 가려주시면. 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성향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저희는 이 성향 결과를 물품으로서 네. 여행이 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 아, 예. 이 독특한 색깔로 네. 제 성향을 표현할 수 있게끔 아.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런칭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나의 여행 성향을 텍스트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게이지 바 형태로 수치로도 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줌 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위에 보면은 여기 게이지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가장 높으신 건 도전으로 나왔어요. 네. 이 도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도전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꼭 네. 즐겨야 된다. 혹은 아, 정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네. 꼭 할 수 있는 이런 걸 추구하는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저 역시도 이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로컬 문화, 로컬 음식, 네. 로컬 체험 이쪽에 좀 치중해서 여행을 다니는 편입니다. 음, 저도 해보고 네. 팀원들도 해보고 아. 그다음에 주변 지인들한테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은 편으로 집계가 됐었어요. 지금 빅데이터 기반으로 집계한 총 데이터는 네. 한 8,000개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 아하. 만족도가 85%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이 질문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추출해서 이렇게 만드시게 되는 건가요? 이 질문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경험 데이터에서 비롯되는데요. 음. 처음에는 100개의 질문이었어요. 네네. 여행자들이 설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신 데이터가 한 100개 정도, 질문들이 100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 100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연결시켜 놓고 응답을 받았을 때 네. 영향력 있고 변별해 줄 수 있는 질문들만 추려서 지금의 지금 9개의 질문이 지금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성향을 알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네, 이 성향 데이터를 저희는 세세하게 한 100여 개 정도를 네.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성향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광 상품이나 관광 장소, 그다음에 심지어 관광 코스까지도 저희가 AI가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표님도 이 성향을 활용해서 여행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지금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네네. 회사 내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솔루션으로 울산 여행을 한번 다녀왔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 동아리에서는 여기서 만들어진 코스로 직접 여행을 떠납니다. 아. 그리고 이 여행 동아리에서 만들어진 후기 데이터들이 네. 이 인공지능을 검증하고 보완하고 고도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아, 대표님은 울산 어느 지역이 좀 나왔나요? 여행지가? 저는 남구와 네. 동구 쪽에서 약간 해변을 주위로 돌아다니는 카페 중심의 여행을 한번 즐겼었고요. 네. 중구가 울산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대가 좀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 야경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스팟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야경 스팟들과 카페 투어 위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님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 자기 성향과 맞은 사람을 찾아서 매칭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게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친구들이랑 만나서 가보니까 그 여행 만족도가 확실히 높던가요? 네, 여행 만족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이 만족도가 높은 친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또 데이터화해서 네. 만들어진 서비스가 네.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궁합도 서비스인데요. 그것도 서비스요? 네,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네. 저희가 받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행 성향 분석을 할 때 전화번호를 수집을 했었는데 음. 이 친구들이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코드가 하나 뜹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를 다 모아가지고 네. 저희 서비스에 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궁합도가 펼쳐지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지금은 이 친구와 저는 뭐
6가지 민감 즉흥 도전, 네. 미디어 공유, 소비 신속 이 6가지 유형은 비슷할지언정 세세한 요인들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안 좋아하는 부분은 이 친구가 좋아하기도 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부분 이 친구가 안 좋아하기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저희 회사 팀원이거든요. 아, 팀원이신데 네. 부합도가 29. 30%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맞는 부분과 네. 잘 맞지 않는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약간 여행을 준비할 때 대비하고 좀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떠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이제 서로 조심조심 해야 될 점, 서로 베스트인 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멘트들은 어떻게 좀 작성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궁합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성향 수치가 같다고만 해서 네.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성향 수치가 다르더라도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변수들도 있고 네. 아니면 서로 같아야 시너지가 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잘 맞는 부분, 잘 맞지 않는 부분의 변수들을 고릅니다. 그러면 그 요인에 맞춰서 이런 글들을 다 입력받은 값에 의해서 표출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이 문장을 네네. 다 AI가 쓰도록 하는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는 걸로. 네, 그래서 아예 여행자들 성향이 이러하면 잘 맞는 부분까지도 AI가 다 표출해주는 것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맞춤형 여행 서비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기억하기론. 네. 기존 서비스랑 다른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트립빌더는. 네, 기존의 서비스는 이 여행 성향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이 저희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여행을 어떻게 다녀왔는지 네. 이런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아, 이 여행자는 이런 취향일 거야 라고 결론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네네.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성능이 좀 나와주려면 네. 트래픽이 많아야 됩니다. 아, 하루에도 여러 번 방문하고 네네. 여러 번 사용하고 그런 과거 데이터, 활동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아서 여행자들 혹은 뭐 유저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형태인데요. 근데 여행은 1년에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많아봤자 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번 혹은 뭐 평균적으로 많이 간다고 하고 출장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10번 정도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AI 합숙용 데이터로 하는 것이 몇 억 단위로 네. 학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트립빌더가 준비하고 있는 성향 분석은 경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바로 추출을 해서 성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번만 3분 이내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예. 여행자들의 성향 데이터가 수치적으로 바로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바로 맞춤형 관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소셜 뭐 SNS나 그런 데 퍼져 있는 여행 후기를 통해서 그 빅데이터에서 저희들의 여행 취향을 뽑아본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긴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한 여행 2-3번 갈까 싶으니까 제 취향이 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앞으로도 여행 상품을 고르거나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취향도를 알아보는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요거를 다른 여행 상품이나 이렇게 접목해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상품들이 좀 있을까요? 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단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바로 스마트 관광 도시입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저희는 울산에서 이 스마트 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울산에 방문을 2023년도에 네. 하시게 될 때는 울산만의 스마트 관광 앱이 하나 출시될 텐데요. 아, 그 앱을 이용하게 되면 트립빌더에서 분석한 이 여행 성향 데이터랑 연계할 네. 수 있는 관광 상품, 관광 교통 수단, 그다음에 관광 음식점, 네. 관광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추후에 지금은 울산만 돼 있는데 이게 전국 넘어서 해외로도 갈 수 있는 비전이 있을까요? 제가 그냥 막상 볼 때는 이게 많은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야 되는 인원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네. 이 장소에 대해서 특징을 명확하게 알아야 적절한 추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세세한 요인들까지 담고 있어요. 네네. 쉽게 말해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어떤 종류, 어떤 타입의 단어인지를 분류하고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알지 못했던 장소들의 특징까지도 추출을 해낼 수 있는데요. 아하. 그
그 대한민국에 있는 관광지들 예. 어떤 장소인지는 다 이미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운영 시간이라던가 주소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진짜 이 장소가 분위기가 어떤지, 네. 뭐 추운지, 야외인지, 그다음에 아이들과 가기 좋은지, 반려동물과 가기 좋은지 이런 세세한 요인들까지는 데이터 체계가 아직 잘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제할 수 있는 곳이 소셜 데이터입니다. 네. 그럼 이 소셜 데이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나 혹은 뭐 다음 이런 여러 가지의 채널에서 많이 공유가 되어 있고 예. 해외와 국내 상관할 것 없이 모든 다 아, 산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이 소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추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점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니까 그런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나요? 네, 저희도 여행 성향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네. 여행자들의 개인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 여행자들 성향 데이터를 되게 하나 비식별화되어 있는 코드로 다 바꾸고 이거를 다른 비식별화되어 있는 코드와 결합하는 형태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해커가 침투를 하거나 어떤 제약사항이 걸린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여행자들의 정보를 빼갈 수는 없는 형태이고 식별화되어 있는 코드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식별화되어 있는 코드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끔 네. 저희가 보안 체계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식별화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도에는 티맵과 BC카드와 같은 이런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과 같이 데이터를 결합해서 아, 여행 성향이 이러한 사람은 BC카드를 어떻게 썼고 네. 티맵을 통해서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역추적을 해보면서 음, 특정 인물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성향의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더라 예. 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걸 이용해서 또 인공지능을 좀 더 강하고 똑똑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성향을 넣으면 이게 알고리즘 형태로 요런 사람은 요런 성향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분석하는 거는 AI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AI가 판단한 거를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이용한 것 자체가 엄청 빅데이터라서 네네. 빅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이고요. 음, 나중에는 아마 AI가 스스로 학습해 가면서 네. 아예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들까지도 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학습을 시키고 AI가 결론을 내리고 네. 이 결론 낸 것 중에서 분석을 해서 음, 표출하는 방식인데요. 음, 나중에는 그냥 AI가 스스로 입력하면 바로 아웃풋까지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바로 알려주고 챗봇까지도 연계될 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 결정을 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도 이게 뭐 선택지가 한 3개 정도만 있어도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상품이랑 연결되게 되면 이 사람은 요거 맞춤이다 하고 딱 이렇게 꼬집어 줄 수 있는 상품 연계 서비스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언제쯤 볼 수 있나요? 바로 내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요? 네. 내년에 그러면 각 자체 앱으로 준비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이제 여행사나 협력을 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아마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행사와 협력해서 바로 어.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앱을 통해서 바로 결제와 예약까지도 대행될 수 있게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있다는 걸 처음 들어가지고 네. 저도 한번 꼭 사용해 보고 싶은데요.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고 계신데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이렇게 자기의 장점 포인트들을 어필을 많이 하시는지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투자자들께 말씀드리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이 데이터의 가치입니다. 데이터의 가치. 네, 여행 산업에서 이 데이터를 쌓는 것 자체가 네. 트래픽이 적다 보니까 한계점인데 저희는 한 주에 약 10,000건 정도 되는 데이터를 수집할 정도로 네. 굉장히 활발한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경험하신 여행자들의 성향 데이터가 네. 엄청 고귀한 가치를 가진 데이터이고 이 경험이라 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네. 맞춤형 추천에 활용될 수 있는 AI가 학습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이 접근 방법 자체가 네. 트립빌더만의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 트립 빌더 있는 성향 맞춤 서비스를 다른 산업군에도 적용하기는 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고 싶은 뭐 호프집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스토어를 찾는지 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로 확장하는 거는 따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어떤 단순하게 로그 데이터를 쌓게 되면은 네. 일반 다른 기업들이 하는 방식과 그대로 가게 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상품만 추천해주고 끝나는 형태가 맞아요. 되는데요. 예. 저희는 접근 방법 자체가 여행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성향을 분석해서 추천을 이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여행 경험에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행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활동들 혹은 접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네. 저희의 고객 혹은 추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협력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네. 앞으로. 그 대표님께서는 아까 동아리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팀원분들하고도 여행을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네, 팀원분들과는 여행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 자체가 학생 창업으로 시작을 했고 대부분이 여행 동아리에서 모집을 해서 떠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 지인 기반으로 꾸려진 팀이기 때문에 네. 같이 여행을 가서 회의를 한 적도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는 휴가 지원 제도도 있어서요. 휴가 지원제도요? 네, 여행을 떠나는 걸 장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휴가를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여행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 회사도 아직 그런 게 없어서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저는 그 경험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취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대학 동아리 같은 것도 잘 안 하시는데 여행 동아리까지 운영을 하시고 이렇게 창업까지 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상당히 적극적이시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간단하게 트립빌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트립빌더 그 말씀 안 드렸네요. 트립빌더에 대한 그 사명을 어떻게 만드시게 되셨는지 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행을 떠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여행을 떠나는 게 생각보다 힘든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컨설팅 해주자는 의미에서 네. 나만의 여행을 빌딩한다라는 슬로건으로 트립빌더였거든요. 이 트립빌더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빌딩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다 요인들 하나하나 잡다 보니까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걸 다 구현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상표가 네. 캐리어의 퍼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맞네요. 예.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잘 맞추고 네. 그다음에 여행 관광 장소라던가 코스 이런 것들 다 추천을 잘 해서 나만의 완벽한 여행 이걸 잘 맞춰주는 서비스로 제공해보고자 하는 포부가 좀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계획하고 앞으로의 포부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시드 투자를 유치를 하고 네.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무사히 런칭을 하고 울산광역시 스마트 관광도시를 잘 조성하는데 아마 내년도 계획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앱 런칭을 하고 여행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하면서 만족도 있게 쓰시는 게 저희 아마 장기적인 목표이자 포부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트립 빌더를 만나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이제 학생 창업으로 준비를 하셨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제 서비스를 선보이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시드 투자도 잘 받으시고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유니콘 팩토리의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